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비슷한 케이스의 두 분의 환자분들이 치과에 내원을 하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앞니가 넘어져서 머리 부분이 깨졌어요. 뿌리가 현재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인데 보시면 이렇게 뿌리가 있죠. 잇몸뼈의 높이는 이 정도 돼 있고 그 위로 치아가 여기서 이제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치아를 살려서 쓰고 싶다는 그 주소로 치과에 오셨습니다. 오신 게 지난해 24년도 12월이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엑스레이만 봐서는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치아처럼 보이는데 구강 내에서 봤을 때 그 충격을 세게 받으셨었는지 이 치아의 주변에 금들도 많이 가 있고 중요한 건 안쪽으로 수직으로 금이 쭉 진행된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환자분께 말씀을 드리고 이 치아는 살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발치 후에 임플란트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아무래도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만 치아를 빼는 거는 다 싫거든요. 그리고 어떤 치아라도 다 살려야 양심치과가 되는 현실에서 저도 과거에는 예우랑 상관없이 최대한 살려서 쓰고자 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수련을 마치고 페이닥터를 하고 개원한 게 이제 2009년인데 개원 초기에는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이런 치아들도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처음 시작 조건이 안 좋은 치아들 같은 경우에는 애써서 신경치료하고 기둥도 세우고 그 다음에 크라운을 씌워놔도 이게 채 3년을 못 가서 망가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열심히 살려서 치료를 해놨는데 예를 들어 금이 가 있는 치아도 예후가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심지어 금간 치아들은 밑으로 금이 진행돼 있었음에도 이제 억지로 신경치료를 하고 씌웠을 때 채 1년도 안 지나서 금이 다시 벌어지면서 발치를 하게 된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들을 몇 번 겪다 보니까 과연 무조건 이걸 다 살려서 쓰는 게 과연 옳은 건가? 라는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아니더라도 지금은 무리해서 치료해서 환자가 두 번 고생하고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그냥 한 번에 치료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 치아는 수직으로 금이 보이는 게 가장 큰 요소여서 이거는 발치를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고 환자분께 말씀을 드렸으나 환자분께서 살리기를 원하셔서 일단 저희 치과에서 나가시고 다른 치과를 가셨습니다. 깨져서 오셨던 게 24년 12월이었고 이거는 지난주에 25년 3월 달에 치과에 다시 내원을 하셨는데 보니까 거기를 신경치료를 다 하시고 크라운을 씌워서 오셨는데 이게 흔들리고 아프다고 오셨어요. 제가 보니까 크라운 자체가 엑스레이에서도 뿌리가 이렇게 있으면 뿌리하고 크라운 사이에 뭔가 어둡게 틈도 좀 보이고 실제 구강 내에서 흔들리는 상태였습니다. 단순히 흔들리는 거면 크라운이 이제 유지되는 부위가 적으니까 이거를 빼서 다시 붙여야 되나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잇몸이 많이 부어 있어요. 그래서 잇몸이 부어 있다는 거는 이 속에서 뭔가 이벤트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환자가 단순히 흔들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통증을 호소를 하셨습니다.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속에서 뿌리가 금가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염증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어쩔 수 없이 발치를 해야 되겠다고 다시 안내를 해드렸어요. 물론 이렇게 치료를 결정하신 환자분의 심정을 10분 이해를 합니다. 누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치아를 빼는 거는 열의 열 모두 다 싫어하세요. 치아를 빼는 건 다 싫어하시고 어떻게든 살리고자 하는 게 환자의 마음인데 또 치과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저희가 치료를 할 때 뭔가 예후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예후라는 건 치료를 했을 때 이게 얼마나 버틸 수 있고 얼마나 구강 내에서 기능을 할 수 있느냐예요. 예후가 확실히 보이는 치아들이 있어. 이거는 치료해도 길어야 2, 3년이다. 그런 식으로 판단이 됐을 때 과연 이걸 살려서 쓰는 게 맞을까? 자신에게 물어보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저는 그냥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뿌리가 남아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남아있는 뿌리 자체에 금이 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환자분께는 이 순간 24년 12월에 가서 어느 치과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했을 때 이 치과는 되게 잘하고 양심 있는 치과고 저는 멀쩡하게 살릴 수 있는 치아를 빼야 된다는 말을 한 나쁜 치과 의사가 된 건데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런 사정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치과에서 무조건 이거 빼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할 때 항상 그 예후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치과 의사들은 아무래도 다양한 치료에 대한 경험이 있잖아요. 저마다의 그 데이터가 있고 저마다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비추어서 치료를 해도 괜찮을 것 같으면 당연히 치료를 하죠. 임플란트가 아무리 좋아도 자기 치아를 잘 치료해서 쓸 수 있으면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치아를 살려 쓸 수 있으면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했을 때 3년도 아니고 채 1, 2년 내에 망가질 게 눈에 보이는 치아 같은 경우에는 선뜻 치료를 하자고 제시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은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비슷해요. 앞니를 크라운을 이렇게 씌워 놨었는데 크라운이 그냥 부러져서 탈락했어요. 그리고 현재 뿌리만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이거는 이제 신경치료한 흔적이고요. 그 위로 치아색 나는 기둥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 기둥은 치아에 접착시켜 놓는 거기 때문에, 접착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강력한 접착제로 아예 갈아내지 않으면 뺄 수 없게끔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이 치아도 또 여기가 엑스레이선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 구강 내에서는 약간 주변에 충치도 좀 있고 해서 잇몸 위로 남아있는 치아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애써 고생해서 씌워도 이것도 얼마 못 갈 거라는 생각이 제가 그때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께 일단은 첫 번째로는 기둥을 빼기가 어렵고, 두 번째로는 남아있는 치아의 양이 적은 데다가 충치를 제거하면 더 적어지니까 남아있는 잔존하는 치아의 양이 적어서 차라리 그냥 발치 후에 임플란트를 하시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더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분도 어떻게든 살려보고자 하는 그게 있으셔가지고, 이분은 이제 원래 치료를 받던 분이셔가지고 그냥 임플란트를 하기로 했다가 다른 치과에서 치료를 받겠다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럼 치료 잘 받으시라고 했는데, 이 사진이 이제 치료를 받고 오셔서 찍은 사진이에요. 보니까 뭔가 신경치료도 다시 한 것 같고, 기둥도 다 잘 제거한 것 같고, 크라운도 이렇게 예쁘게 씌워놨어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내심 놀랐습니다. 아까 깨진 게 24년 1월이었고 파노라마 엑스를 찍은 게 올해 3월달이거든요. 치료 잘 받고, 이분은 진짜 대단하시네. 이 치과 선생님이 이걸 기둥을 위에서부터 드릴의 방향이 조금이라도 엇나가면 치아를 뚫고 나갈 수밖에 없어서 치료가 굉장히 까다로운 치아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시 신경치료까지 하면서 씌웠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내심 존경의 마음을 표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이게 또 흔들흔들 한다는 거였습니다. 이분은 통증은 없어요. 그냥 위에 보철물이 흔들흔들 하는 건데, 위에 보철물이 흔들흔들 하는 거는 결국 위에 심어놓은 포스트에 균열이 있던지 뭔가 여기서 결합이 깨져서 뿌리와 머리 부분이 따로 놀고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당장 뿌리 쪽에 뭔가 잇몸에 염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기계적으로 여기가 끊어진 거 있기 때문에 일단 빠질 때까지 쓰다가 혹시 빠지게 되면 그때 이제 임플란트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이것도 1년이란 시간새에 고생해서 치료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치료했을지 정말 눈에 선하거든요. 이걸 치료하는 과정이 현미경도 들여다보면서 조심조심 갈아내면서, 엑스레이를 보면야 쉽지만 진짜 뿌리가 이렇게 있는데 동그랗게 여기 신경관이 있는데 여기 기둥이 있는 거를 살살살 파내려 가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파내려 가다 보면 드릴의 방향이 옆에서 바라보면 수직으로 당연히 꽂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파다 보면은 조금이라도 빗나가기 시작하면 이게 뿌리를 뚫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파고 방향이 정확한지 엑스레이 찍어보고 다시 조금 파고 엑스레이 찍어보고 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진행을 해야 되는 과정이고,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이렇게까지 씌워놨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전 진짜 감동을 했었는데, 결과가 이제 좀 안 좋게 됐죠. 선의의 마음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지만 결과가 이렇게 됐을 때 뭐랄까 서로 좀 난감해지는 상황이 와요. 제가 과거에 많이 겪었던, 그래서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차라리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5년, 10년 동안 크게 문제가 될 일은 없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다. 광고를 많이 하는 치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 근처에서 믿고 항상 자기 치아를 맡기고 다니던 그 믿을 수 있는 치과들 있잖아요. 믿을 수 있는 치과에서 발치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왜 발치를 하겠다는 의견을 이르게 됐는지,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됐는지 구구절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판단 과정에서 이러저런 본인의 경험과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녹아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대한 살리고자 하지만, 그래도 이 치아는 발치를 하는 게 오히려 고생이 좀 덜하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서울 S치과 최승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